집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결혼하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우리 결혼하자. 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게. 우리 결혼하자.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 거절을 하죠. 웨이즈화라는 여자는 계속 거절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사이코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을 수가 있어야지. 2월 22일 날 가서 맨날 이렇게 빌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3월 9일 한 달 대략 반개월이 지난 후 3월 9일 그는 웨이즈화라는 여자와 주방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됩니다. 나의 고향으로 가자.石家庄으로 가자.石家庄으로 나랑 같이 가서 살자. 하지만 여자는 안 간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돼요. 말다툼을 시작하다가 점점 격렬해집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촌이잖아요. 얼핏 옆을 보았는데 땔감을 베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을 집어듭니다. 그 칼을 집어들고 웨이즈화한테 달려가서 끊임없이 웨이즈화의 몸에다가 칼을 휘날리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웨이즈화는 거기서 죽었겠죠. 이때 진루차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1킬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108명을 죽었을지, 어떻게 중국 세계 최고의 살인자가 되었을지. 그때 진루차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얘를 죽였어. 이건 아니야. 난 가서 자수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어차피 사람 죽이기 시작한 거 이때까지 나를 깔본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자, 그 다음에 얘는石家庄으로 돌아갑니다.石家庄으로 돌아가요. 3월 9일 날 그 여자를 죽인 후에 3월 16일 사건이 터집니다. 3월 16일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이 바로 316 石家庄 폭발 사건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빌딩 5채가 40분 간격으로 새벽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날 밤 총 108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5건물을 어떻게 터뜨리게 됐는지, 왜 그 5건물이냐, 그리고 일반 사람이, 이렇게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폭탄을 제조할 수 있었는지. 자, 일단 총 5개 건물이죠. 첫 번째 건물,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이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랑 말다툼이 있었어요. 예, 거기 자리의 니는 이만큼 사용하고 나는 이만큼 사용하고 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옆집 사람들이랑 다툼이 자주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루차오 마음 안에 새겨둔 거죠. 이 새끼들, 난 언젠가 이 새끼들을 죽여버릴 거야. 첫 번째 빌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딩, 자기의 계모집입니다. 자기의 계모집이에요. 계모는 이미 어릴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증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은 전 부인과 남편이 사는 집입니다. 전 부인 기억나시죠? 감옥살이 중에 이혼을 결심한 그 전 부인. 그 전 부인과 남편이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집. 그 전 부인의 부모님 집입니다. 그 부모님은 그들의 이혼을 찬성을 했다는 이유로 찐 루차오는 이 부모님들한테 겁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입니다. 다섯 번째 집은 원래 자기의 생모가 소유하던 집인데 누나가 그 집을 팔면서 돈을 나누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기의 가족, 자기의 친척, 옛날의 연인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 죽이려고 기획을 한 거죠. 이 5개 건물이 40분 간격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루진차오가 사용한 폭탄은 총 575kg의 화약을 사용하여 이 5개 빌딩을 하룻밤에 날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니, 이런 남자가 어떻게 폭탄을 제조를 하냐? 아니, 걔가 뭔데? 그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폭탄 제조를 하냐? 여러분들, 10년살이의 감옥 생활은 이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폭탄 제조법을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폭파 전문가가 돼서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폭파 전문가가 돼서 나오고, 나중에 그 집에 가보니까 폭발에 관련된 책이 수십 권이 나옵니다. 폭발에 관련된 책이 수십 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기장을 한 개 발견을 합니다. 그 일기장이 뭐냐? 찐 루차오가 감옥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적은 일기, 내용은 수십만 자에 달합니다. 수십만 자에 달하고, 내용은 뭐냐? 살인의 기술. 왜냐? 그 감옥에는 살인자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살인의 기술을 전수를 받습니다. 폭탄 제조법. 빼곡하게 노트를 적혀 폭발 제조법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자기가 죽이고 싶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적혀 있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 복수심을 싹 다 일기장에 적어 놓았죠. 그게 수십만 자, 글자로 따지면 수십만 자에 달합니다. 316 세계를 놀래킨 이 살인사건이, 자, 여러분들, 현장 사진이 있는데요. 폭파된 건물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한 채가 하룻밤에 그냥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현장 사진이에요. 그 다음 건물, 이쪽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 건물, 이렇게 가루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 건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건물까지. 하룻밤에 찐 루차오는 108명의 목숨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이거는 신중국이 개방된 이후로 최고로 큰 폭발 사건이었고 최고의 살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거기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폭파된 집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어 나오고요.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은 시체로 되어서 다 실려갑니다.
이렇게 다 실려갑니다. 시체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려 나옵니다. 108명입니다, 여러분. 108명. 시체가 계속 이렇게 실려서 나갑니다.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었고요. 인터뷰에서 경찰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집에 당신 아들도 있었다. 지금 아들 생명이 위험하다. 죽을 뻔했다. 지금 아직 혼수 상태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으니 얘는 말합니다. 그 자식 내 친자식 아니야. 죽어도 상관없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줄 알아? 네가 하룻밤에 108명을 죽였어,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할 때 찐루차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찐루차오는 중이염이 걸린 거 기억하시죠? 찐루차오는 귀가 안 좋습니다. 찐루차오는 귀가 안 좋고 청력이 90%를 잃은 상태입니다. 찐루차오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1997년에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에 웨이지화라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 3년 동안 뭘 했나? 폭탄 실험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5kg 폭탄으로, 그 다음에는 30kg, 50kg 이렇게 양을 늘려가면서 폭탄 실험을 했는데 청력이 안 좋은 관계로 원래 25kg 폭탄은 한 집을 날려버릴 수 있는데 얘 생각에는 이 정도 소리 가지고는 집이 날아가는커녕 화력이 너무 약한데?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의 계획은 집 한 채, 빌딩 한 개에 집 한 채씩만 날리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만 죽이고 싶을 뿐이었지 빌딩 전체를 날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25km면 충분히 집을 날릴 수 있는 그런 화약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총 575kg의 화약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찐루차오의 말이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돼요. 2001년 3월 23일에 체포가 되어 4월 29일 사형을 당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이 사람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 폭탄을 판 3명의 화약 제조업자도 같이 사형을 당합니다. 총 4명 사형을 당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찐루차오의 말이 진실이었다. 나는 그만큼 108명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냥 날 무시했던 사람들만 죽이고 싶었다. 라고 했던 말이 진실이든 가짜든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중국 랭킹 1위입니다. 600kg 폭탄을 어떻게 들고 감? 차가 있었습니다. 2번 나눠서 싣고 갔다고 합니다. 작은 트럭이 있었어요. 2번 나눠서 싣고 갔습니다. 마지막 사형 당하기 전의 찐루차오의 모습입니다.